PHP5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유형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PHP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을 보면 데이터 유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자열, 정수, 그 다음에 플롯, 이 실수형이죠. 그 분수, 소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논리, 참, 거짓, 배열, 객체, 널, 리소스. 예, 그 스트링 문자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녕하세요 우리 문자들이 다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안녕하세요 같은 일련의 문자입니다. 문자열은 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 작은 따옴표를 쓸 때가 있고 큰 따옴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 문자열을 변수에 담고 이 변수에 담겨진 것을 에코를 이용을 해서 그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죠. 이 x의 값도 안녕하세요, y 값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 데이터형은 이 마이너스 이게 얼마 정도 되나요? 2147 483648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147 483647 사이의 소수가 아닌 숫자, 그러니까 정수죠. 정수, 소수가 아닌 점이 찍히지 않은 숫자입니다. 정수 규칙은 그 인티거는 최소한 하나의 숫자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이 없어야 하고 양수 또는 음수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데시멀 10진수, 그 다음에 헥사데시멀 16진수 16진수 같은 경우는 접두어로 5 숫자 0과 영문자 x를 앞에다 둡니다. 그 다음에 이 8진수 8진수 같은 경우는 접두사로 앞에 숫자 0을 표시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 변수 x는 인티거이고 이게 5985 5985죠. 정수. 그 다음에 이 정수의 문자열 변수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할 경우에 바덤프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바덤프를 이용을 하면 이 변수에 저장된 것이 데이터 유형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환을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변수 x에 5985라는 것을 저장을 시켰는데 이 변수 x가 데이터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앞에 int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정수형이라는 겁니다. 인티거. 인티거로 읽나요? 인티저로 읽나요? 그 다음에 플롯. 데이터 유형의 플롯은 실수입니다. 소수점 또는 지수 형태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예제가 나와 있는데 x, 변수 x에 10.365를 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덤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유형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죠. 플롯 이렇게 해서 10.365 이것은 실수형이다. 데이터 타입이 실수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불이라고도 하고 불린이라고도 하고 논리죠. 참과 거짓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이 조건식과 같이 연계되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true 두 가지 논리 연산자는 true 값과 false 값 두 개 값을 갖습니다. 데이터 유형은 그 다음에 불은 종종 조건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조건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있어요. 데이터 유형 중에 배열은 하나의 단일 변수에 여러 값을 저장하는데 이 배열은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예제에서 프롯이라는 변수는 배열입니다.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과, 배, 복숭아, 이 사과, 배, 복숭아라는 세 개의 과일 종류를 이 플롯이라는 변수 한 개에 하나에 담았죠.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카로 잘못 들어갔는데
프로시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겠죠. 예, 프로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것을 여기 보면 array라는 것은 데이터 유형이 배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에 사과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에 배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에 복수가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과는 스트링이죠. 문자열이죠. 이 배열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에 객체가 있어요. 객체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형식 및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PHP에서 객체는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먼저 객체 클래스를 선언해야 하고, 이를 위해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클래스는 속성과 메소드를 포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클래스 안에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면 그것을 클래스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함수가 있으면 이 클래스의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선언하고 비슷하죠. 함수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여간 클래스가 이렇게 선언이 되면 클래스를 사용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이 클래스 안에 이 메소드에 여기 컬러가 레드로 되어 있는데, 이 레드를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 중에 널이 있어요. 널은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는 특수 데이터 유형이고요. 그냥 널입니다. 데이터 유형이 널인 변수는 값이 할당되지 않은 변수이고요. 변수가 값없이 작성되면 자동으로 값이 널이 지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존에 할당된 어떤 그 문자열이나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이 할당된 변수를 이렇게 널로 재지정을 해서 이 변수를 비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면 이 처음 변수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너를 할당을 했더니 이 안녕하세요가 날아갔죠. 비우게 됩니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리소스라는 거가 있는데요. 데이터 유형 중에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실제 데이터 유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PHP 외부의 함수와 리소스에 대한 참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리소스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는 일반적에는 데이터베이스 호출, PHP에서 MySQL을 호출할 때 이 리소스 데이터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형이 사용된 그노드 5, 영카트 5에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나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자열이나 정수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형, 변수에 문자열을 저장하는 경우는 아주 많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변수가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변수가 이 지금 할당된 것이 이 결과값을 할당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요. 다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M이군요. 그 관리자 모드의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모드의 인덱스. 여기에 보면 SST라는 문자열에 MB 언더바 데이트 타임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문자열을 저장을 했죠. 변수 SOD에는 DESC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인티거 정수를 저장하는 데이터형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찾아보면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잠깐 봤는데, 여기 보면 최근 가입한 회원의 수를 가져올 때 그것을 위해서
변수 new 언더바 멤버 언더바 rows에 5를 변수를 저장을 했고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티거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형 같은 경우 이것도 뭐 조건식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누보드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면 그 common.php라는 곳에 보면 그 어디에 있을까요? common.php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네, 여기 보면 변수 is 언더바 멤버라는 변수에 여기 true를 할당을 했죠. true. 여기도 마찬가지죠. is 언더바 guest에 true를 할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유형은 지금 보기에 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배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배열은 하나의 변수에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캐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흔한 경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갖고 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이 배열은 아주 무난하게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많이 사용이 되고요. 배열 같은 경우는 어레이죠. 어레이로 오는 것들은 다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extend 언더바 파일이라는 변수에 어레이 배열이 할당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누보드 영카트는 이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봐도 그 함수는 나오는데 객체는 드물어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검색이 지금 34개다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서 클래스는 여기서 말하는 PHP가 아니고 CSS의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는 아니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 나와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클래스는 여기 나오네요. HTML 언더바 프로세스라는 이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서 여기에 보면 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 안에 함수도 있죠. 이렇게 클래스 안에 함수는 메소드라 그랬죠. 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누보드의 다른 곳에서 아마 사용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이브러리에 이 클래스 HTML 언더바 프로세스라는 클래스가 하나가 보입니다. 이 용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뒷부분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PHP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타입, 유형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